안녕하세요. 월매출 4억 계시나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6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일단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권리계약서라는 걸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권리금에는 기본적으로 바닥권리금이라는 거와 시설권리금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권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 상호 간에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주와 작성을 하게 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요즘에 이제 임차보호법이라는 것들이 많이 개정이 돼서 임차인한테도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 원상복구, 그다음에 렌트프리가 혹시 발생하는 거를 상호간에 얘기가 됐다면 렌트프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소전화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재소전화에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재소전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월세를 이제 납부하게 돼 있잖아. 근데 뭐 보통 2회 이상 밀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별도의 소송 없이 그냥 건물주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 원래 월세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법원을 같이 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재소전화의 이제 내용을 쫙 정리해서 원래 줘, 계약할 때.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혹시 법이 바뀐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이거는 불합리한 내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사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는 거야. 상호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증을 또 통해서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 그 규모에 따라서 공증 비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 원칙은 또 반반 부담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내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시려면 먼저 이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그 다음에는 영업허가증이란 걸 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구청 위생과에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보건증이란 거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보건증 발급 받으러 가면 전염성 피부 질환이 혹시 있으시냐 이런 걸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간단하게 찍게 되는데, 폐결핵 검사용으로 요 엑스레이를 찍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면봉 케이스를 하나 주실 거예요. 장티푸스나 이런 검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요게 조금 민망해, 받으면. 면봉을 딱 빼면 면봉을 그 코에 넣었다 빼셔야 되는데, 귀 이렇게 파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화장실 가셔가지고요, 요렇게 살짝 한두 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냥 빼시면 돼요. 특별히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는 질환인데, 큰 문제 없으면 무사 통과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식품 접객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생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이 아니시거나 재교육 받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요거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방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느 층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화재나 이런 비상시에 대피가 용이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소방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층 이상의 층수에서는 반드시 요 소방교육을 받으시고 소방필증이 이란 걸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양수자 입장에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할 때 기존의 사업자분한테 영업허가증을 양도양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분들이 혹시 영업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으면 조금 요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역에 있을 경우에는 1회차, 2회차가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 걸려서 처음에 뭐 2개월 영업정지인데 2회차가 되면은 뭐 3개월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서류 미비로, 그러니까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재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담당 공무원한테도 확인을 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좀 체크를 하고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발급받는 게 중요하다. 왜? 영업 준비를 하면, 오픈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게 진짜 많은데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면 비효율이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점은 꼭 유념하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보건증은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1년 단위로 갱신이야. 근데 1년에 한 번씩 에다가 연봉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1년에 한 번씩 그 연봉이 너의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사업자 등록증 발급. 영업허가증까지 발급이 되면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 등록증을 드디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처음에 작성한 임차계약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허가증 발급된 거 필요하고요. 본인 신분증 필요하고, 그다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세무서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주류를 만약에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저희 의제주류 판매업 또 같이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발급을 해줘요. 사업자 등록증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는 꼭 체크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 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실 때 첫 해년도에 단위과세자로 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실 거냐 요게 있는데요. 예상 연 매출 8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기본 10% 부과가 되거든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면 부가세가 1.5%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8.5%의 혜택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800만 원 연 매출 미만으로는 아예 면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돼서 8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누구나 다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처음에 해도 되냐?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매출이 한 70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평대 좀 작은 평수, 뭐 카페라든가 작은 그런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평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에 700만 원 매출이라 하면 사실은 이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평대 또는 10평 미만의 작은 평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시고요. 20평 좀 이상 되는 분들은 일반 과세로 처음부터 그냥 신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제 발급이 완료되면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총 3개를 개설하면 좋아요. 주거래 통장, 사업자 통장이죠. 뭐 카드 이제 매출 나오면 입금되고 하는, 그 다음 지출 비용 나가고 하는 그 주거래 통장 하나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예비 통장, 그리고 하나는 주류 통장입니다. 주류 통장은 일반 주거래 통장이랑 좀 다르게 주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에 주류 통장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류 통장에 해당되는 주류 카드 발급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류 도매업체한테 카드를 전달해 주시고 그 통장으로만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류 통장은 꼭 발급 받으셔야 된다.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비 통장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꼭 만들어야 돼요? 예비 통장 주로 이제 용도가 뭐냐면 세금, 부가세는 3개월 한 번씩 부과되거든. 그때 되면 목돈이 좀 들어가야 돼. 세금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돈이 뭐 공사를 갑자기 해야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홍보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한 10% 정도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아예 조금 이체를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카드라는 거를 발급받으시면 좋은데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6개 정도까지 가능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용도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현금 이제 지출을 할 경우에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으면 되는데 직원들이 만약에 살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지출로 결제를 할 때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사마다 개인 사업자 전용 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진 카드들이 좀 있어요. 혜택이 좀 많아요. 일반 개인 카드들보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 디테일, 크로스 체크의 중요성. 자, 공무원들도 실수를 해서 잘못 안내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본인 기준에서 잘못 알고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도 뭐 다 달라요. 그로 인해서 여러 번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픈이 늦어지고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팩트에 근거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 한 번에 문제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픈 후에도 영업이 잘 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 주세요.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7회차 사업자 등록증 발급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3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 널전.